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프로야구 5경기가 오늘도 뜨겁게 열리고 있죠. 네, 부산에서는 1승 4패로 꼴찌인 SK와 3승 2패로 공동 4위인 롯데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그 SK는 김광현을, 롯데는 린드블럼을 선발로 내세웠는데 그 3회 초 현재 SK가 3대 0으로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잠실에서는 3승 1패로 선두인 두산과 1승 3패로 8위인 NC가 각각 노경은과 해커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요. 이에 말 현재 NC가 2대 0 리드를 잡고 있고요. 네. 광주에서는 나란히 2승 1패로 공동 2위인 기아와 LG가 그 4회 말 현재 그 기아가 2대 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삼성과 KT가 3회 말 현재 0대 0이고요. 대전에서는 2회 말 현재 넥센이 하나를 상대로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프로야구를 이제 지금 봤으니까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 어떤가요?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오늘 시애틀과 홈 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6회 3경기 만에 시즌 첫 안타를 신고했고요. 아하. 그 반면에 시애틀 이대호 선수는 결장했고 경기는 시애틀이 9대 5로 이겼습니다. 미네소타 박병호 선수는 볼티모어전에 6번 지명타자로 나서서 볼넷 1개를 얻었지만 3연타석 3진을 당했고요. 네.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는 아쉽게 벤치를 지켰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수영의 박태환 선수 이 리우 올림픽 출전 사실상 무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한체육회가 어제 금지 약물 양성을 보인 선수에 대해서 그 징계 만료 뒤에 그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네. 그 박태환 선수가 2014년 9월에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서 그 지난해 3월에 국제 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고요. 네. 그 박태환 선수가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올림픽 꿈을 버리지 않고 호주에서 계속해서 전지훈련을 해왔는데 그 대한체육회가 그 박태환 선수가 한때는 국민 영웅이었지만 그 특혜를 줄 수 없다면서 3년 자체 징계를 철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행위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네. 또 특별기아를 추진한 케냐 출신 마라톤 선수 에루페 역시 그 2012년에 도핑 테스트에서 그 금지 약물이 그 검출돼서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그 본인은 말라리아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체육회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특별 귀화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그래도 그 미국 출신으로 그 할머니가 한국인인 여자 프로농구의 그 하나은행 채시 리 선수는 특별 귀화 대상자로 추천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 한국 축구가 몰수승을 거뒀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지난달 29일에 예정됐던 한국과 쿠웨이트의 2018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8차전 결과를 한국의 3대 0 몰수승으로 확정했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네. 그 피파가 지난해에 쿠웨이트 정부가 그 체육단체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 자격을 정지시켰고 오늘 최종 몰수패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몰수승을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 몰수패는 한 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 1960년에 그 대만과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그 심판이 그 편법 판정이 좀 지나치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소 흥분해서 그 심판을 폭행했다가 그 몰수패를 선언당한 네. 적이 있고요. 그 몰수 무도 그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1987년에 그 마산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6월 항쟁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이 그 경기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고요. 그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연기가 축구장 안으로 들어와서 선수와 심판, 관중 모두 대피했고 결국에 주최 측이 몰수무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체류가스가 경기장에 퍼지면 뭐 선수들 경기 못하죠. 네. 몰수패, 몰수무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몰수승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록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몰수무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장 밖에 일어난 상황이 그 몰수무로 이어진 거는 그러게요. 전 세계에서 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자, 오늘 새벽에 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 있었죠?
네, 독일 분데스리가 8위 팀인 볼프스부르크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홈 1차전에서 스페인 강호죠.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네. 볼프스부르크의 23살의 독일 천재 미드필더라 불리는 드락슬러 선수가 선제골과 추가골의 시발점 역할을 해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는 13일 8강 홈 2차전에서 3골 차이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8강 1차전에서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빙상계에서요, 이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죠? 네, 경찰이 쇼트트랙 선수 5명의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를 포착해서 불구속 입건했고요. 네. 수사를 20명의 다른 선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와 해외 축구에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5명 중에 3명이 국가대표고 1명은 고교생 신분이라서 충격이 더 큽니다. 네. 또 고교생이 포함된 20명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지난달 상비군 훈련 기간 중에 몰래 숙소를 이탈했다가 술을 마신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2018년 평창올림픽을 2년 앞두고 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해서 전력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빨리 이런 일들이 좀 바로 잡혔으면 싶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Ignition. Liftoff.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 네, 얼마 전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가 화제가 됐었죠. 때문에 이 윤동주 시집도 덩달아서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초판을 복원해서 출간한 전갑주 한국교과서 대표를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책 복원 전문 복제본 제작장인 정갑주입니다. 아, 복제본 제작 장인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국민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 이 초판본을 복제하셨어요. 그 이유는 네. 뭐셨나요? 예, 20만 점 옛 자료 수집 소장가로서 특히 문화재급 수준의 옛 책들이 박물관 유리 속에 겉표지만 멀리서 보는 것이 사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네. 33년 동안 수집 소장이 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귀한 책을 손쉽게 곁에 두고 네. 생각날 때마다 포기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 10년 전부터 원본 그대로 복제본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복제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오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윤동주 6호 시집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 발행이 됐는데요. 네. 표지가 품질이 열악한 종이로 인쇄되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나뭇잎처럼 이제 으스러집니다. 네. 아마도 10년 전후면은 지구에서 사라질 것 같아서 아하. 그 안타까움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복제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이 동주 영화를 보고 중학생 아들하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정말 옛날 활자가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대표님, 이 윤동주 시인의 시 말고도 여러 권의 원본을 복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귀한 문화재급 예책 중에서 국민이 존경하는 김구 친필 서명이 된 초판본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라든가 네. 17세기 한석봉이 쓴 진품 어제 천자문, 네. 또 우리나라 최초 국어교과서인 국민수학독본, 심상수학독본, 또 바둑이와 철수가 나오는 국어책 등 네. 12종하고 또 6.25 전쟁 때
그 전쟁 교과서인 비행기 땅크 구정 교과서. 네. 또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어독본 6책. 네. 또 최초 신채시가 발표된 천암선 소년 잡지 창가를 비롯해서 11책. 아하. 현재까지 총 44책을 복제본으로 제작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어디 역사책에서만 얼핏 봤던 내용들인데 이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국어 교과서를 복원하셨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바둑이와 철수가 나오는 그 교과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몇 년도 교과서인가요? 바둑이와 철수는 1948년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교과서로서 네. 이제 한국 전쟁 때까지 해서 총 3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반인이 이렇게 접하기 어려운 예책들을 손수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 36년 동안 이제 출판 그 인쇄 분야에서 제가 이제 일한 경험과 장인 정신으로 그 지연이의 그 정신까지 이제 담아서 네. 그 옛날 그 종이의 그 질감을 살리고 네. 또 특수 인쇄를 통해서 6, 70년 세월의 흔적인 그 미세한 먼지, 낙서 등 그 옛 책상을 네. 원본과 똑같이 재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여러 공정별 그 미세한 작업을 그 수작업으로 복제본을 네. 만들어야 합니다. 아하. 이것은 알파고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네네. 그렇네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 대표님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이 1980년에 문교부에 입사, 17년 직장 생활을 한 걸로 나와 있던데요. 그럼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정식 공무원이 거기 이제 정보투자기관 중공무원이죠. 예. 네, 중공무원.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창업을 하시게 된 배경 뭐셨나요? 1998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기가 이제 닥쳐서 네. 그 당시 제가 사실 그 거지가 됐습니다. 아하. 망해서. 네. 그래서 그 망한 거지가 또 망해가는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또 살리겠다고 네. 실업계 전문 교과서 출판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시도한 그 산업구조에 딱 맞는 네. 그 210종 되는 교과서를 제가 직접 계획도 하고 장명